자, 2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시간 참 빠르죠. 테슬라 뉴스와 미국의 월가의 뉴스들 묶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도 눈이 많이 왔다 그러는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창문 열어놓고 잠자다가 목감기 들었습니다. 곧 낫도록 하겠습니다. 코맹맹이 소리로 뉴스 전해드리게 돼서 먼저 사과의 말씀 드리고요. 첫 번째 소식은 최근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상승장이 무섭게 펼쳐지고 있잖아요. 오늘은 조금 조정받고 있는데, 근데 이런 가운데 테슬라는 이 상승에서 소외당했다라는 소식이거든요. 자,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테슬라는 엔비디아와 연결된 주식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AI, 소프트웨어 누구보다도 테슬라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연구하는 분야이기도 한데, 근데 최근에 이 엔비디아의 상승 못지않게 전기차 시장의 하락, 전기차 섹터군의 하락이 무섭습니다. 루시드를 비롯해서 리비안을 비롯해서 또 오늘은 보니까 JP 모건에서 중국 전기차 니오, 전기차 3인방의 니오 있지 않습니까? 니오 주식을 목표가를 평가 매도 하향 조정해 버렸습니다. 문제 일부가 중국의 자동차 산업, 그다음에 내수 시장의 부진,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전기 자동차 섹터군이 함께 무너지면서 테슬라 또한 엔비디아의 상승보다는 전기차 섹터군의 하락으로 함께 묶이면서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은 테슬라가 모델 3의 가격을 조금 올렸다는 소식인데요. 자, 모델 3 트림의 가격을 조정해서 지금 모델 3 가격을 조금 올렸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모델 3 롱 레인지의 가격을 $250 인상하여 47,740달러로 인상했습니다. 지난 2월 10일 테슬라는 모델 Y 모델에 대한 기간 한정 가격을 할인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기본 리얼 휠 드라이브 모델 Y는 $1,000 할인되어 42,990달러가 되지만 새 소유자는 2월 29일까지 배송을 받아야 하고요. 올 휠 드라이브 모델 Y도 $1,000이 할인되어서 47,990불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모델 Y의 성능이 52,490달러로 변동이 없는데요. 모델 Y 재고는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델 3 가격은 250불이 인상을 시켰는데 테슬라 모델 가격을 할인해도 주가가 떨어지고 가격을 인상해도 주가가 떨어지고 일단 테슬라가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 좀 안타깝습니다. 자, 흥미로운 리포트 하나가 나왔습니다. 메타와 테슬라의 지금 최근에 모습을 비교한 차트인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M7에서 제일 잘 나가는 메타와 M7에서 탈락 직전에 있는 테슬라를 비교한 건데요. 지금 화면 보이시죠? 보면은 메타가 1등, 테슬라가 꼴등인데 이 뭐 수치 자체가 거의 더블 스코어 나는 것도 많죠. 그렇죠? AD 레이딩이 B, D불, SIM 레이딩이 SMR 레이딩이 A, B. 메타는 뭐 너무너무 좋네요. 그렇죠? EPS 레이딩도 96, 69, 99, 43. 야, 메타도 여러분 불과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고전을 면치 못했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AI에 편승하면서 저커버그의 AI 승부수가 신의 한 수였던 거죠. 그렇죠? 자,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테슬라도 조만간 역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응원해 봅니다. 자, 며칠 전에 실적 발표한 리비안. 자, 인력을 10% 해고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리비안은 수요일 4분기 주당 1.36달러의 손실을 보고했고요. 매출은 13억 1천 달러로 2배 증가했는데요. 월가는 13억 5천 달러의 손실과 12억 8천만 달러의 매출을 예상했었죠. 자, 리비안은 2024년 5만 7천 대의 차량 생산을 예상해서 23년과 비교해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EV 스타트업은 또한 2024년에 소비자 및 상업용 차량 배송이 한 자리 미만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발표하면서 리비안은 10%의 레이오프를 단행한 것으로 발표를 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한마디 했습니다. 리비안은 파산을 예상한다. 야, 이건 남의 회사라고 또 너무 막말하는 거 아닌가? 그래도 여러분 리비안의 후원자 뒤에는 아마존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데 파산할까요?
조금 지켜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 들어온 로이터발 속보인데요. 중국 시장 규제 당국은 금요일 테슬라가 사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8,700대 차량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입 모델 S와 모델 X 1,071대, 중국산 모델 3 7,629대가 관련된 조치는 중국 규정에 따라 제품 리콜에 해당한다고 규제 당국은 밝혔는데요. 운전자가 환불을 위해 테슬라의 차량을 반납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또는 자격이 있는지는 즉시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리콜 대상 차량 중에 일부는 소프트웨어 문제로 인해 후방 카메라 직접 회로 통신이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규제 당국에 따르면 후진 시 운전자의 시야가 영향을 받아 차량 충돌 위험이 증가하고 안전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소식이기도 한데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트위터가 아니라 머스크한테. 그럼 리비안이 파산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자기네들처럼 직원들이 공장에서 자고 먹고 하면서 목숨 걸고 해야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대규모 비용 절감이 필요하고 임원들은 공장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공장에서 살아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리비안뿐만 아니라 지금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장에서 먹고 자고 해야죠. 네, 맞습니다. 자, 좀 전에도 전해드렸던 소식인데요. 지금 니오, 중국 전기 자동차 니오가 목표가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자, 이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오는 섹터군들이 전기차 쪽에 좀 계속 몰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안 좋은데요. 최근에 테슬라가 계속 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테슬라가 가기 위해서는 어찌 되었든 간에 자, 전기차 섹터군이 함께 살아나야 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자, 월가의 소식인데요. 어제 저희가 영상으로도 보도해 드렸는데요. 미국 상업용 부동산의 압류 건수가 1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압류 건수, 상업용 부동산의 압류가 2배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와 침체 우려도 2배 가까이 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은요. 지금 엔비디아 주주분들 굉장히 입이 귀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자, 엔비디아 때문에 상승 모멘텀이 꺾였던 SMCI도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SMCI는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무 변동폭이 크고 뭐 프리장, 애프터장, 본장 가릴 것 없이 업앤다운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잘못 들어갔다가는 정말 양 싸대기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엔비디아만 보면 뒷목 잡는 분이 한 분 있는데요. 바로 돈나무 언니 캐시 우드입니다. 아시다시피 엔비디아를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사지 않았고요. 이유 중에 하나는 엔비디아가 너무 고평가됐다 하면서 철저하게 포트폴리오에서 빼는 작업을 했었거든요. 뒷목 잡고 있다라는 소식. 뭐 참 투자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미국 나스닥 지수뿐만 아니라 전 업종이 지금 엔비디아 때문에 본격적 상승의 랠리를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가운데 투자자들은 지금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올라타자니 너무 높은 것 같고 가만 지켜보자니 포모에 빠지죠. 소외당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가운데 자, 마르코 콜라노비치가 AI가 대대적으로 확산될 거다. 죄송합니다. 마르코 콜라노비치가 아니었습니다. 맞네요. 죄송합니다. 소수이긴 하지만 현재 거침없는 증시 랠리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보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JP모건의 수석 전략가인 마르코 콜라노비치입니다. 여러분, 마르코 콜라노비치는 마이클 윌슨하고 대조적으로 상승을 부르짖던 분이셨잖아요. 2021년까지. 그러다가 연말에 결국은 못 견디고 커밍아웃을 해서 하락을 얘기했는데 그때부터 상승이 됐죠. 자, 아무튼 마르코 콜라노비치가 21일 보고서를 냈는데요. 현재 시장의 낙관론은 상당히 고조된 상태로 일각에서는 현재 체제를 포물선 모양의 주식시장 또는 골드락스보다도 더 바람직한 상태인 백금 장세라고 부르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증시의 전개 상황은 상당히 이상하다면서 유럽과 일본의 증시는 영국과 독일, 일본 경제가 부진한 상태에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콜라노비치는 AI가 대대적으로 확산될 것이라며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된 미국 증시 상황을 반영된 것이라 해석을 했는데요. 특히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는 연준의 노력이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출과 증시 상승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스럽게 여겼습니다. 콜라노비치는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에서 수조 달러의 부가 형성되고 있고 정부의 국채 발행이 늘면서 양적 긴축으로 인한 자금 흡수 효과가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인플레이션이 통제될 수 있을까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또 최근 단 한 개 기술 기업의 주가 상승으로 S&P 500 지수 내 시가총액 하위 100개 기업의 시총에 해당하는 부가 형성되고 암호화폐 시장 규모는 지난해 가을 이후 2배로 증가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는 백금장 시나리오에 균열이 생기면 실망감이 커지며 최근 주가 상승폭이 컸던 만큼 고통도 커질 수 있다면서 오르는 종목에 올라타는 모멘텀 전략은 대부분 수익을 창출하지만 시장이 하락세로 돌아서면 수년간의 성과도 단기간에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무력 충돌 등 여러 지정학적 리스크도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현재 증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촉매자가 되고 있다고 우려했고요. 자, 또 다른 비관론자인 로젠버그 리서치의 설립자 데이비드 로젠버그는 22일 보고서에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 증시 급증에 대해 AI 광풍은 계속될 것이라며 밸류에이션이 펀더멘탈을 앞지르는 멀티플 확대가 이미 진행되고 있고 밸류에이션이 더 극단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멀티플 확대란 주가 수익 비율, 즉 퍼가 PER 상승을 의미하는데 이는 기업들의 순이익 증가보다 주가 상승이 더 빠르게 진행될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 같은 멀티플 확대에 따른 증시 상승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반드시 기업들의 순이익이 높아진 주가를 따라잡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로젠버그는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해선 반박할 것이 없지만 S&P 지수가 나머지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대체로 실망스러웠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S&P 500 기업들의 올해 주당 순이익 EPS 전망치는 지난해 말 240.33달러에서 최근 241.75달러로 소폭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강세론자들은 S&P 기업들의 EPS가 235달러만 돼도 코로나 팬데믹 때에 거의 50%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증시 밸류에이션이 과도하게 높은 것은 아니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AI 기대로 AI 수혜주 상당수는 퍼가 과거 평균에 비해 높아졌지만 그럼에도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는 이유는 급격한 실적 장세가 높은 퍼를 정당화시켜 줄 것이란 믿음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보고서 이야기입니다. 엔비디아처럼 지난 1년간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기대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모든 기업이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버 냉각 장치 등을 제조하는 버티브 홀딩스만 해도 지난 21일 실적 발표 때 애널리스트들의 기대치를 밑도는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AI 모멘텀이 증시를 끌어올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모멘텀이 얼마나 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게다가 산업의 성장과 주가 상승이 꼭 일치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개는 주가 상승이 산업 성장을 크게 앞지르는 경향이 있는데요. 증시는 기대를 먹고 살기 때문이죠. 결국 지금부터 장세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투자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요. 주식이 없다면 AI 파티에 참여하지 않고 구경만 하는 고통을 견딜 것인가? 높은 밸류에이션에 따라 손실 리스크를 감수하고 지금이라도 증시에 뛰어들 것인가? 주식 보유자라면 AI 파티가 이제 막 시작됐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즐길 것인가? 이미 파티 분위기가 무르익어 취기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고 적당히 차익 실현하고 빠질 것인가? 주가가 하락하는 약세장도 고통이지만 주가가 상승하는 강세장에서도 여전히 소외당한 것도 큰 고통이죠. 자, 여기에 대한 미주노의 명확한 입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워런 버핏이 우리에게 했던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출입구, 비상구 옆에서 즐겨라. 그러니까 이제 나이트 클럽에 보면 이제 곧 화재가 날 것 같은데 안 즐기자니 그러니까 탈출 비상구 옆에서 놀라 그랬거든요. 이 워런 버핏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 보고서 지적을 했지만 버블이죠. 엔비디아 때문에 증시가 이렇게 오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바로 유동성의 힘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그렇게 풀어댄 돈이 결국은 AI의 버블을 만들어냈고 코인 시장만 좋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테마로 볼 것인지 버블로 볼 것인지에 따라 입장은 달라지겠지만 어찌됐든 저는 두 가지 성격 다 같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트레이딩으로 접근하면 큰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고요.
미주노래 멤버십 영상은 바로 이 부분에 최적화된 실전 매매 영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편씩 실전 중심의 영상이 올라간다는 것. 많은 분들이 우주여행 커피 멤버십 가입해서 만족해 하시는 이유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고 속보 뉴스 준비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